정말 재밌게 봤던 애니인데 후반부의 스토리 덕분에 이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상은 본 애니의 치명적인 스포일러를 다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의견을 담은 영상 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 영상에 한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문제를 말했을 정도로 객관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알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애니의 문제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야하고 잔인한 걸 싫어하는 씹선비라서가 아니라 요점은 그 선정적인 장면들이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장면이 없어도 스토리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오버를 친 장면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감정이 뭔가 크게 고조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100번 양보해서 서비스 씬이라 치기엔 상황이 너무 쓰레기 같죠. 그중 딱 하나 후배들이 귀족들에게 몹쓸 짓을 당할 뻔한 장면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지우가 부조리한 금기사항을 이겨내고 저 쓰레기 귀족들에게 참교육을 한다는 점, 그로 인해 정학기사라는 스토리 진행상 중요한 포지션의 인물이 주인공 일행을 잡으러 온다는 점 등등 스토리 진행에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나머지는 진짜 왜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선정적이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원 봤던 세대들이 나이 먹었다고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할 의도가 아니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저는 이 시리즈의 하렘 장면을 보고 상당한 괴이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군대에서 일반인 코스프레하고 드라마를 주구장창 봐서 그런 건가 등등 저의 오타쿠 회로를 되짚어봤습니다만 일기를 봤던 기억을 떠올려보니 정답이 나왔습니다. 서원이 하렘물 느낌이 강하게 있다 해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하렘이었습니다. 메인은 항상 아스나였고 그 외 히로인들은 그걸 인지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했거나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조용히 좋아한다든지 어느 정도 선은 지켰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갑자기 현 여친 앞에서 대놓고 뽀뽀를 갈깁니다. 아이고, 아무리 21세기가 개방주기여도 그건 아니지. 네, 시리카. 私ね。やっぱりキリトが好き。私もです。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언더월드의 최종 보스를 아주 멋지고 감동 있게 쓰러뜨리는데 기여하고 장렬하게 희생했던 유지호가 얘가 죽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의심이 들 만큼 키리토가 힘든 상황일 때마다 야인시대 김두한 아버지 마냥 나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판엔 아예 같이 싸우고 별별 짓에 다 우려먹으면서 멋지게 희생했던 유지호에 대한 감동을 파괴해버립니다. 아무리 의식의 파편이 청장리 검에 남아있다 해도 저렇게 가볍게 계속 나오는 장면들을 줄줄이 보다 보니 볼 때마다 장렬하게 희생할 때 느꼈던 감동이 날아갔습니다. 시발놈, 죽은 사람들 얘기는 왜 자꾸 꺼내? 심지어 이런 장면들이 억지 감동을 내려는 의도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알면서 대충 만든 느낌이 강해서 아쉽다기보다 괘씸했습니다. 감동을 임팩트 있게 줄 생각이었으면 이런 연출은 한두 번만 썼겠죠. 아스나 역시 이 문제에 엮여 있습니다. 전 시리즈에서 감동적으로 전수받은 검술 마더즈 로자리오의 표현인데요. 극장판 오디널 스케일과 비교해보면 이 검술을 표현하는 시간과 퀄리티는 3기가 훨씬 더 높지만 임팩트는 극장판이 압도적이죠. 이 검술의 에피소드는 빌드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TMI가 필요 없습니다. 굳이 예토 전생시켜서 격려해주고 라는 응원도 덤으로 받아주고 격려의 대사를 이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몇 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한마디 결의를 담은 대사와 연출로 임팩트를 가슴이 웅장해질 정도로 준 극장판은 분명 이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감동을 주는 포인트가 있지만 항상 전투 중에 전투 자체에 집중이 안 될 정도로 나와서 몰입도가 떨어졌습니다. 애니가 무조건 감정이입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감정이입을 하라고 만들어 오는 장면에서 이입이 안 된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등장인물들이 감수성이 너무 풍부한 건지 툭 하면 눈물샘이 터져서 우러제끼는데 공감하기도 감정이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특히 키리토의 괴로운 심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장면에서 이전 시리즈의 장면을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걸 보고 진짜 후반부는 작정하고 대충 만들었구나 싶었습니다. 이 장면은 주인공이 깨어날 키카드가 되면서 자책감을 이겨내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표현하는 시간도 짧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심상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화를 통째로 쓰는 애니도 많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건 문제점으로 안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하냐고요? 그건 공부를 할 필요도 없이 써온 이기의 정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짧게라도 트라우마를 1인칭으로 표현하면 심상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많이 되죠. 여튼 그대로 갖다 붙이고 갑자기 심장을 움켜쥐면서 괴로워하는 키리토. 당연히 공감이나 몰입은 1도 안 됩니다. 심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도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역을 소개할 때나 전투할 때 필요 없는 장면이 너무 많다고 느껴졌었거든요. 비중을 크게 잡았어도 불만이 없었을 장면이었을 텐데 아쉬움이 큽니다. 벨쿨리와 벡터의 슈퍼계장이 싸워서 결판을 낼 때까지 역대급으로 잘 짜서 보는 사람을 아주 흥미롭게 만들었던 등장인물들의 밸런스는 악역들이 슈퍼계정을 못쓰게 되고 각자의 일반 계정으로 들어올 때부터 터져버립니다. 슈퍼계정보다 몇 배는 더 강해 보이는 사기적인 성능을 보여주는데 이 강함의 이유에 대한 설명이나 묘사는 1도 없습니다. 저처럼 원작 안 보고 애니로 보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왜 저놈은 진작 저 개센 계정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키리토가 깨어나면서부터 화이트 드래곤급 밸런스를 보여주는데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강해지고 학습하지도 않은 검술도 아닌 마법급 기술들을 선보이는 키리토. 역시 이렇게 강해진 이유는 애니만 봤을 때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주인공을 강하게 급성장시키는 건 주인공 보정이 아니라 주인공 반칙, 주인공 치트키입니다. 오히려 공식적 개사기라고 설명되는 슈퍼 계정을 쓰는 애들이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은 심각한 문제가 많지만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치열한 전투 중에 극장판에 나왔던 애들이 멋지게 깜짝 등장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스토리 진행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피하고 싶었는지 등장 전과 등장 후의 영향이 아예 없을 정도로 쓸모도 의미도 없이 빠르게 퇴장시켜버립니다. 유나가 등장을 멋지게 하고 노래를 부를 때 전율이 넘쳐 흘렀는데 빠르고 허무하게 퇴장시켜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어김없이 유나가 갑자기 우러제끼는데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듯 마지막으로 가서 갑자기 문제가 많이 느껴졌던 써온 3기에서 3.5기를 리뷰해봤는데요. 이렇게 주구장창 같지만 사실 이렇게라도 애니를 만들어준 회사와 스폰서에게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 재밌게 보기도 했고요. 단지 너무 아쉬웠던 장면들을 이 영상에서 말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애니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쓰시는 김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해주시면 더 힘내서 다음 영상 만들겠습니다. 이상 대청대청의 애니 리뷰였습니다.